우리는 극대극소에서 이제 보여주는 팁 같은 거 좀 몇 개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보실 거냐면 변곡점 내용부터 한번 봐서 쭉 한번 다 봐볼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킬러 문제 풀 때 좀 더 편하게 유연하게 쓰일 수 있어서 한번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다 적어둘게요. 첫 번째는 곡선과 접선의 시그널 개수 좀 볼게요. 곡선과 접선의 근데 이거 한번 봐보려고. 3차 함수에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 그러니까 곡선과 접선의 교점의 개수. 그럼 어떤 거냐면 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3차 함수를 보시면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보시면 어떠한 위의 점에서 접선은 딱 긋게 되면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2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나는 모든 점들은 다 2점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2점이 아닌 게 하나 있어요. 어디가 2점에서 안 만날까요? 정중앙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에서 접선을 딱 그으면 얘는 몇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얘는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얘는 한 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그 가운데 점이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변곡점. 그래서 이거를 관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할 거예요. 변곡점도. 그러니까 이게 왜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어떠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fx와 접선이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뭐 gt라고 잡았을 때 gt의 불연속점을 구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불연속점은 바로 무슨 점에서 구하면 돼? 바로 변곡점에서 구하면 된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 보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변곡점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봐볼 건데 사실 변곡점의 내용은 이과거 내용이거든요. 이과거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문제 푸는 게 사실은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사실 나중에 21번, 30번의 문제를 풀려면 또한 그 규칙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야 되잖아. 규칙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칙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때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지면 너 뭐니? 뭐니? 야, 저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만드는 룰을 모르면 일반적인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는 곳에다가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 그럼 걔네들이 굉장히 복잡한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조금 간단하고 빨리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질을 다 기억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변곡점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고자 한다면 변곡점은 말 그대로 곡선이 변하는 점을 변곡점이라 얘기해요. 곡선이 변하는 점. 곡선이 변하는 점인데 그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면 3차 함수만 나오고요. 너네가 보는 그 함수에서는 3차 함수밖에 안 나와요. 3차 함수. 그 3차 함수에 나오는 그 변곡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해지는 딱 가운데 있는 이 점이 있거든요. 가운데 점.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곡점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변곡점을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곡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특성들이 좀 있어요. 특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있냐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운데 있는 점이잖아. 맞죠? 그럼 물어볼게.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바로 극대가 되고 여기 있는 얘가 바로 뭐가 돼? 극소가 되죠. 맞죠? 그럼 극대와 극소의 무슨 점일 것 같아? 중점이 돼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극대 극소의 중점이 된대요. 극대 극소의 중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그 기울기가 동일한 두 직선이 항상 존재하거든요. 3차 함수에서. 맞죠? 그럼 기울기 동일한 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개씩 존재해요. 맞죠? 언제는 제외하고? 여기 있을 때만 제외하고 다 두 개씩 존재하거든. 무조건. 그러면 그 두 개씩 존재할 때 만나게 되는 뭐가 있냐면 여기 위에는 접점이죠. 접점이 있는데 그 접점 두 개를 연결시키면 무슨 점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변곡점을 지나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뭐가 돼요? 같아요, 거기.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평행한 두 접선에
접점의 중점이 돼요. 접점의 중점. 여기서 평행한 두 접선의 이제 접점의 중점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접점의 중점. 한마디로 이 두 개의 점에 대한 중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m이 되게 하는 그 접선이 두 개가 존재한대. 그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 가운데 거를 x를 a로 잡으면 이 두 개가 중점이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럼 이 점을 x 플러스 d로 잡고, 여기를 x가 아니고 a 플러스 d로 잡고, 여기를 a 마이너스 d로 잡아서 문제 풀어도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세 번째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거 기억하는 게 좋은데요.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여기 있는 그 변곡점이라고 하는 a, b가 있거든요. a, b는 3차 함수의 무슨 점이겠어? 대칭이 되는 대칭점이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a, b는 3차 함수의 대칭점이거든. 대칭점. 근데 우리가 a, b에서 대칭을 나타내는 그 식이 있어요. 어떤 식이 있냐면, 그 식이 요건데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 f의 a-x 플러스 f의 a 플러스 x가 뭐가 되냐면 2b라고 쓰게 되면은 a, b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딱 잡으면 이게 a, b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는 그냥 이과 설명이어서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외워주시면 좋은데, 변곡점의 특징은 두 번 미분해서 a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변곡점입니다. 두 번 미분해서 금 되는 거. 몇 번 미분해서? 네, 두 번 미분해서 금 되는 게 변곡점의 특징이 된답니다. 얘나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미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이는 게 좀 많아서 좀 많이 알아두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3차 함수의 또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좀 볼게요. 3차 함수의 그래프 성질. 보통은 여기까지는 다 이렇게 2학년 때 알려주거든? 근데 여기는 잘 안 알려주는 건데, 알아두면 좀 문제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서 좀 알려드린 건데요. 우리 3차 함수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좀 구분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X축하고 Y축, X축하고 Y축 그려볼게요. 그래서 진짜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당연히 이 점에서 무슨 점이 같겠어? 이 점에서? 이 점, 이거 원점에서 무슨 점을 갖겠어? 변곡점 갖겠죠, 맞죠? 이게 원점을 대칭으로 그렸으니까, 맞죠? 그럼 얘네들이 좀 우리가 어떠한 특성 갖냐면, 좀 신기한 특성을 갖기는 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딱 긋는데, 평행에 딱 긋게 되잖아? 평행에 그으면, 이 변곡점에서 있는 이 거리하고, 여기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거리서부터 다시 만나는 교점까지 거리 있죠, 이 거리. 괜찮지? 이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이냐면 1대2가 돼요. 1대2. 보편적으로. 저거 기함수일 때만 되는 거예요? 얘는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면 되잖아. 3차 함수는 기함수. 기함수는 아니고 이게 움직여도 되는데 구분을 좀 편리해 주기 위해서. 원래 다 모든 함수에서 되긴 해. 근데 옮겨도 되긴 하는데 니네들한테 구분을 좀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1대2면 여기 있는 이 점을 뭐로 잡으면, 이 점을 내가 마이너스 알파 잡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제가 뭘로 잡으면 그러면? 2알파로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왜 알려주냐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봐봐. 이 식의 y는 gx라고 하는 그 뭐겠어? 어떠한 직선 되겠죠, 직선. 참고로 얘기하는데, 미리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y축과 평행할 필요 없어. 이게 틀어져도 상관없어. 틀어져도 똑같은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우리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얘네들은?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고 하나가 2알파죠. 근데 마이너스 알파에서는 이렇게 만나니까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중근 가져야 돼, 맞지? 그래서 어떻게 잡으시면 얘는 fx에 마이너스 gx를 잡으시면 최고차 k를 잡으시고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2알파라고 쓰셔서 우리가 함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 풀기 좀 편해요.
이제 문제표가 좀 편해요. 자, 두 번째는 또 뭐 있냐면 이게 있거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얘는 그 어떠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그 B가 1대2라고 했죠. 근데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그 변곡점을 지나는 섬이 있다고 쳤을 때, 선. 그러니까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있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변곡점만 지나는 선이 있다고 쳤을 때는 어떠한 성질 갖고 있냐면요. 얘네들 이 전부터 여기까지가 얘가 바로 1대, 얘가 몇이냐면 루트 3대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넣어서 구해보면 저 성질이 나와. 그래서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임의의 선을 지나고 있을 때는 1대2를 지나고, 그 변곡점을 지나는 선을 지날 때는 몇 대면? 1대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를 뭘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있는 좌표를 루트 3 뭘로 잡으면 돼요? 알파에게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임의의 선을 y를 hx로 잡을게요. 여기 꼭 x축이 될 필요는 없는 건데 좀 이해를 돋구려고 그냥 x축을 잡은 것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잡냐면 fx 빼기 hx를 뭘로 잡냐면요. 똑같이 k로 잡으시고 최고차 모르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봐봐. 근이 몇 개 생겨 얘는 그러면 근이? 아니지. 하나, 둘, 세 개 적었지. 맞죠? 맞죠? 얘 이제 하나, 둘, 세 개 적었지. 어떻게 돼 있어?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그 다음에 x 플러스 루트 3 알파에다 하나 못 가지. x까지 잡으면 되죠. 맞죠? 왜냐면 근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루트 3 알파고 대칭이가 마이너스 루트 3 알파 되는 거니까. 맞지? 근데 이거를 준 이유가 뭐냐면 이것까지 해놓고 우리가 어떤 식을 쓸 거냐면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었을 때가 그 값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f'의 마이너스 알파거나 f'의 알파의 값이 뭐가 되는 거? 0 되는 값 이용해서 k를 구할 거라고. 얘네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성질을 많이 보통 갖고 있거든요. 보통. 응?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2차함, 우리 3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있대요.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그럼 여기가 바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죠? 아까? 1대? 2라고 했지, 맞지? 그럼 얘도 여기가 1대, 여기가 2대 1대거든, 똑같지? 응? 2대 1. 그러면 1대 2에 무슨 점 구해야 돼? 내분점 구해야 돼, 맞죠? 그럼 1대 2 내분점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1 플러스 2에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알파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극점. 응? 그럼 3분의 뭐야, 3분의?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우리가 원하는 그 값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는 좀 뭐냐면 내신 때는 사실 서술형 때 저거 써버리면 선생님께서 감점 요소가 있어서 안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은 서술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최대한 빨리 잡고 쉽게 풀어야 되니까 저런 성질 좀 기억하면 편해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어떤 거요? 이거요? 아, 이게 왜 0이 되냐고? 응. 이거? 아,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f의 마이너스 알파가 그 값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뭐죠? 대칭이지. 그럼 f 알파도 뭐가 되겠어? 그 값 되지. 프라임 해야 되는 거 응? 아니에요? 아, 프라임이 안 썼어? 프라임. 네, 난 프라임 쓴 줄 알았어. 죄송해요. 이게 1 플러스 2에 1 베타 플러스 2 알파. 잠깐만요. 1 플러스 2에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그러니까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베타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야. 그랬었어요. 그치? 네.